납부 환급세액 재계산. 이제 얘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샀다고 해볼게요. 신문사가. 근데 신문사는 광고 과세고요. 신문 구독료는 면세예요. 근데 건물을 사면 광고팀도 일할 것이고 우리 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분도 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통 매입일 겁니다. 그렇죠? 또 전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기자들만 씁니까? 광고팀만 씁니까? 둘 다 쓰지? 그러니까 공통 매입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은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샀어요. 뭐 한 1,000억 주고 샀습니다. 그럼 부가세 100억이겠죠? 그럼 이제 그 100억을 이제 당해 과세기한 비율로 안분을 해요. 공제 불공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해 비율만 갖고 쓰면 이건 불합리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앞으로 몇 년간 꾸준하게 이 회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죠. 근데 어떻게 구입한 과세 기간에 비율만 갖고 공통매입세가 안분하고 끝내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과세 비율 또는 면세 비율이 증감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 바뀐 거를 반영해서 계속해서 고쳐줘 가야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길다면 그러면 그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공제되고 우리가 토해내는 것을 계속해서 맞춰가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고자산 같은 건 어떻게 해요? 사고, 팔고, 쓰고, 없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재계산 대상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오히려 더 번거로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요. 지금 제가 더 소개는 해드리겠지만 감가상각 자산만 대상입니다. 감가상각 자산만 대상입니다. 이 감가상각 자산만 대상인데 얘가 5% 이상, 이거 이상이에요. 증감 시에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만약에 2% 증가했다, 2% 감소했다, 그러면 재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부가가치에서 5% 룰을 쓸 때 5% 제가 화살표 아래로 꽂은 건 다 미만이에요. 근데 5% 위로 가는 건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이렇게. 자, 얘가 2018년 1기고요. 2기입니다. 2019년 1기고요. 2기입니다. 이게. 자, 근데 이때 공통 매입이 일어나요. 중간이라는 거예요. 과세기한 중간에. 자, 공통 매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공통 매입세액이 100이라고 해보죠. 자, 이제 100이에요. 자, 이제 공통 매입세액이 100이면 문제는 안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세가 70%고 면세가 30%로 할게요. 근데 얘가 1, 4분기에 샀으면 예정 때 거 갖고 넣었다가 확정 때 정산해주면 되고 2, 4분기에 샀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과세 비율로 안분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얘를 공제로 가볼게요. 불공제로 가도 돼요. 그렇다면 72 공제죠. 건물이에요. 신문사예요. 웰페이스 신문사입니다.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광고 매출액 차지하는 비중이 70%였고 신문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분하고 끝내냐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올림픽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럼 기업체들이 광고비 집행을 이때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때 많이 공제받고 이때부터는 훅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때 과다하게 공제해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 그건 좀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이 100억 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자, 얘가 2018년 2기에 60%로 바뀌어요. 얘가 면세 비율이 40%가 됩니다. 이 둘은 합쳐야 되거든요. 1이 나오게.
자, 그러면 면세비율이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 증가했죠? 5% 이상 증가했죠? 그러면 지금 이때 과다하게 공제받은 결과가 된 거죠. 이기 입장에서 봤을 때 과다하다는 얘기지, 일기가 과다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일기에 이 비율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기 신고를 뒤집어 까면 안 된다고. 근데 이기에 오니까 아유 좀 과세 비율이 과했네, 면세 비율이 너무 작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018년 이기 신고서 꾸밀 때 납부세액에 가산하라는 겁니다. 공제를 더 받아 먹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 건물은 계속 쓰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2019년 1기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얘가 또 갑자기 80%가 돼요. 원래 실제 필드에 가면 이렇게 과세 면세 비율이 확확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개념을 보는 거니까 이게 20%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2018년 2기에 6대4로 맞춰놨잖아요. 근데 2019년 1기에 보니까 8대2죠? 그럼 추가 공제 받아야죠. 그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세법이 택한 용어는 공제세액이라는 용어보다는 환급세액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뿐이에요. 즉 매출세액보다 공제세액이 크다면 돌려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환급세액입니다. 이걸 우리가 납부세액, 환급세액인데 이걸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계산하자는 거죠. 다시 계산.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과세 비율이고 면세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공통 공급 가액은 우리가 크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공통 매입일 때 어떻게 했어요? 공급 가액이 없으면 걔는 대용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매입 가액이나 예정 공급 가액을 쓰면 나중에 확정된 공급 가액 비율로 정산하고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썼으면 확정된 사용 면적 비율로 정산하는 거죠. 그러면 확정된 사용 면적 비율로 정산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증감 비율 있죠? 이것도 사용 면적 비율을 쓰라는 거예요. 만약에 공급 가액 비율을 썼어요. 그럼 이 증감 비율도 공급 가액 비율을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액은 계속해서 가액으로, 면적은 계속해서 면적으로 인연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얘기 하나.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건 안분이었죠? 얘는 지금 안분이었잖아요. 얘 지금 뭐였어요? 재계산이었죠? 납부항색 재계산이었잖아요. 얘도 뭐였어요? 재계산이었죠? 자, 그런데 이 웰페이스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때 판 거예요. 공통 공급이 일어난 겁니다. 공통 공급이 팔아먹었다고요. 그러면 얘는 재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안분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죠. 당해 비율이에요, 직전 비율이에요. 팔아먹었을 때는 세금 계산을 끊어줘야 되니까 직전 비율이죠. 그래서 이 비율로 마무리 진다는 겁니다. 재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얘가 공급가액이었다면 얘도 공통공급 안분할 때 우리가 공급가액 비율을 쓰는 거고, 얘가 사용면적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얘도 직전 사용면적 비율로 우리가 과세하는 거죠. 그것까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요 시기만 얘기하는 거구나. 지금 샀을 땐 안분이라고 하지 재계산이라고 안 하고, 팔았을 때도 우리가 안분이라고 하지 재계산이라 하지 않구나.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재계산.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과세기간당 과면세 비율의 증감을 고려해서 세액을 맞춰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예정 때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정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확정 신고 시에만 시킵니다. 확정 신고 시만. 예정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럼 얼마를 더해야 되는데 얼마를 공제받는데 요 금액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수험생이. 자, 그래서 이제 재계산 산식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공통 매입세액이에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율입니다.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수 곱하기 증감 비율입니다. 면세 증감 비율, 뭐 과세 증감 비율 상관없어요.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해볼게요. 2018년 2기 거 있죠? 자, 우리 공통 매입세 얼마죠? 100이죠? 그쵸? 100 곱하기 건물이죠? 5% 하나 흘렀죠? 자, 면세 비율 몇 프로 늘었어요? 10% 늘었죠? 그러면 얘가 95 10%니까 9.5네요. 예, 납부 세액의 가산. 자, 두 번째요. 2019년 1기죠? 지금 우리가 재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공통매입세가 얼마죠? 100. 건물 감가율 몇 프로예요? 5. 둘 곱하기. 자, 20% 떨어졌죠? 면세 비율로 하면 그냥 저는 마이너스 표시는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10%가 날라갔고 90인데 20%니까 90에 20%면 얼마예요? 9, 28, 18이죠? 요거를 우리가 환급 받는 거죠. 근데 납부할 세액에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세액이 충분히 크면 그냥 공제받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요 산식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재계산 배제입니다. 지금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5천만 원을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실질 공급이죠? 그럼 이 방식 자체가 적용이 되면 과세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정산 방법이죠. 지금 직전 비율로 다 맞춰왔잖아. 이게 이제 이 비율을 이걸로 맞춰왔고 이 비율을 또 이걸로 맞춰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팔면 이걸로 쓰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없죠. 또 재계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재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분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간주 공급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얘도 간주 시가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냥 과세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재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주 공급은 간주 시가로 때리고 실질 공급, 즉 공통 사용자와의 공급이면 이건 대가 소반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거잖아요. 걔는 안분 과세하는 거고 재계산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123페이지 보실게요.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이네요. 양가로 1번. 자, 우리 재계산 요건인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적용하게 된다. 자, 일단 공통사용재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공통사용재화로 안분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까요? 자, 어디다 추가하죠? 자, 공통사용재화일 것. 그래서 이제 안분이 됐는데 그게 감가상각자산이면서 이후 과세 기간에 5% 이상 증감하고 그러면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을 해서 재계산한다는 거죠.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공통사용재화로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된다. 당연하죠. 그것만 하고 쪽내면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접근한 거잖아요. 자, 감가상각자산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고자산 같은 건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야 된대요. 자, 동그라미 1번.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 사용 면적에 대한 면세 사용 면적 비율과 자, 해당 취득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 간 차이가 5% 이상인 경우에 된다. 자, 이 경우 면세 비율이 5%에 미달해서 안분 계산을 생략하고
공통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은 후 다음 과세기한 이후에 증가, 감소, 면세 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안분 계산을 생략한 과세기한의 면세 비율은 전부 공제받아 먹었다면 0%로 봐야죠. 자, 재계산 방법입니다.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자,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해라. 자,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이죠. 곱하기 1 감가를 경과된 과세기한 수 증감된 면세 비율이죠. 주 1번 건물 구축물은 5%, 기타 삼각자산은 25%고요. 증가, 감소, 면세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데 당초에 공급가액 비율을 썼으면 재계산 시 적용되는 비율도 공급가액 비율로, 당초에 사용 면적 비율을 썼으면 재계산 시 적용하는 비율도 사용 면적 비율을 써라. 그렇죠? 자, 양가로 3번 기타 사항입니다. 우리 재계산 시점인데 확정 때만 하래요. 번거롭게 예정 때는 시키지 않겠다. 아무 의미가 없죠. 예정 때 시키는 건. 그렇죠? 그 다음에 적용 배제입니다. 자, 간주 공급 감가상각 자산이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이제 간주 시가로 과세하죠. 그렇죠? 간주 시가로 과세하잖아요. 여기서 때렸는데 무슨 재계산 또 때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질 공급 공통 사용재와 공급. 그래서 우리가 안분 과세하는 거죠. 여기서 또 때렸는데 뭘 또 때려요. 재계산으로. 그렇죠? 네,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배제한다. 124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네요. A은행은 2018년 4월 6일 건물을 신축 완료해서 일부를 지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건축물 신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급가액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급가액이 아니라 우리가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쓰는 게 맞죠? 대용 안분 기준으로. 자,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1,000만 원이고요. 과세기간의 영업수익이라든지 건물 사용 면적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자, 2019년 1기 확정신고 시 재계산해서 납부세액의 가산 공제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세금 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는 적법 발급 수령됐고요. 이전까지 공통매입세 안분 정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대요. 공통매입세 안분과 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건 사용 면적을 썼다는 거죠. 건물을 지금 신축하는 경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공급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사용 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표에. 자, 봤더니 어떻게 해요? 지점 면세죠. 우리 금융보험업자 면세였잖아요. 그런데 세를 준 건 뭐예요? 그건 과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 1기 걸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다 하죠. 그냥 2019년 1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통 매입세액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다 할까요? 그냥 위에다. 여기 칸이 있으니까. 자, 우리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죠? 두 번째 줄의 문제. 신축 관련 매입세액 1,000만 원. 건물이죠? 5%. 그렇죠? 근데 신축 완료한 게 언제예요? 2018년 4월 6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18년 2기가 하나, 2019년 1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둘. 자, 이제 증감 비율을 따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증감 비율은 이렇게 해야죠. 얘가 18년 2기, 얘가 19년 1기예요. 그죠? 그러면 18년 2기 거 한번 보세요. 표에. 지점 면세가 600평이네요. 임대가 400평. 그렇죠? 결국은 몇 프로예요? 면세 비율이 60%죠? 자, 19년 1기 와보세요. 면세 지점 면적이 700평, 임대가 300평. 그러면 이때 면세 비율이 70%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면세 비율이 10%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10%인데 10% 날라갔죠? 그럼 이게 900인데 900에 10%니까 90만 원이죠? 근데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면세 비율이 증가했으니까 요거 우리 면세 비율로 했어요. 납부세액의 가산 이렇게 찾아야죠. 그렇죠? 납부세액의 가산. 지금 책의 예제는 주관식 형태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객관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답을 보니까 네, 90만 원 납부세액의 가산이더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밑에 참고 좀 볼게요. 124페이지입니다. 우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그다음에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을 좀 비교해 놨는데, 자,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요 안분을 재계산이라 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 귀속이 불분명할 때고요. 자, 얘는 한 번만 안분하는 거죠. 과세기간 기준으로. 예정 때 했다가 확정 때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과세기간으로 보면 한 번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얘는 확정 때만 하라는 규정은 없었죠. 공급가액이나 사용 면적 기준으로 안분을 했죠. 그런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얘는 안분 후에 이제 이후 과세 기간에 자 5% 이상 증감 시에만 계산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대상이 얘는 감가상각 자산에 한한다는 거죠. 다음 확정 신고 시에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공급가액이나 사용 면적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거는 같고요. 자, 이제 그 125페이지, 126페이지에 대한 얘기는 뭐 겸용사업자의 과세 문제를 조금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제가 이 재계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좀 두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자, 여기다 할까요, 그냥? 자, 일로 오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70%죠.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이걸 제가 바꿔볼게요. 하얀 글씨로 좀 써볼까요? 자, 얘가 68%예요. 68%입니다. 그러면 얘는 32%죠. 합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100%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보세요. 아까는 10% 증가했으니까 계산했죠. 5% 이상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몇 프로 증가했어요? 2% 증가했죠. 그럼 5%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재계산을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때 얘가 20%가 된 거예요. 80%가 된 거고요. 그러면 증감 비율을 몇 프로로 할 거냐?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는 6대 4로 다시 맞춰 놓으니까 이렇게 해서 20%를 썼지만 지금은 68, 32는 5%가 안 되니까 안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9년 1기 거 재계산할 때 증감 비율은 이렇게 10%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10%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5%가 안 돼서 우리가 재계산을 안 했을 때 증감 비율을 구하는 법 하나. 자, 이제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는 이렇게 매출세액이 있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리고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얘가 뺐더니 매출세액이 커. 그럼 플러스죠? 그럼 우리가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뺐더니 마이너스야. 그럼 우리가 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처럼 2018년 2기에 플러스가 나오면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라는 거예요. 9.5를. 근데 2019년 1기처럼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빼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근데 재계산 배제는 어떻게 해요? 재계산 배제는 실질 공급, 직전 비율로 안분 과세하죠? 간주 공급, 간주 시가로 과세하죠? 그거는 여기 과표에 잡혀서 매출세액이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기다가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정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보시고요.